PS203 전교생과 교직원이 설을 널리 기념하는 행사를 성황리에 열었습니다. 맨해튼 교통혼잡세 시행이 오는 6월로 다가온 가운데 법원의 판단이 시행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 한인 여성 그레이스 유 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가 어제 뉴저지주 법원 앞에서 열렸습니다. 뉴저지에서 집에서 차량 열쇠를 훔친 뒤 차를 몰고 달아나는 신종수법의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8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PS203에서 갑진년 푸른용의 해를 맞아 PS203 전교생과 교직원이 설을 널리 기념하는 행사를 성황리에 열었습니다. 7일 퀸즈 오클랜드 가든에 위치한 PS203에서 12지신들의 등장으로 설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날 설 행사는 교장을 포함해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한복과 중국의 전통 의상을 입고 진행됐으며 학교 전체를 한국과 중국의 설을 알리는 장식들로 꾸몄습니다. 행사는 한인과 중국인 학생뿐 아니라 타민족 학생들도 함께 드래곤 댄스, 사자춤, 부채춤, 태권도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조던 사이먼스 PS203 교감은 설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에게 스스로 정확한 역사와 문화를 알게 해주고 자신들이 행사의 한 부분임을 느끼게 해줌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배우고 느끼는 시간을 마련해주고 싶었다고 전했습니다. Our kids have actually been preparing for this event for a few months now. So just seeing it come into action is one part, but seeing the actual process and being prepared with the singing, the dancing, the actual cultural history of the event is something that the students should know and be prepared for, which is shown in our performance today. 이날 행사에서 데보라 플로리오 교장은 학생들이 푸른 용의 상징처럼 강함을 보여줬다며 앞으로 학생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있는 지도자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습니다. 맨해튼 교통혼잡세 부과가 오는 6월 중순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결국 법원의 판단이 시행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지난 6일 뉴저지 연방법원에서 열린 맨해튼 교통혼잡세 관련 소송에서 당초 뉴욕시 계획보다 한 달 정도 늦춰진 6월 중순 시행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MTA는 이날 심리에서 맨해튼 교통혼잡세 요금 부과 최종안을 3월 말까지 결정, 연방고속도로관리청에 제출할 것이며 연방정부는 당초 뉴욕시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안과 비교, 이를 승인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MTA는 시행일자를 6월 중순으로 잠정 확정했지만 최종적인 날짜는 뉴욕시 및 뉴욕 주정부와 다시 협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TA는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 지역 진입 차량에 대해 승용차 기준 하루 15달러를 징수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연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만일 연방법원에서 최종 판결에 앞서 임시 중단 명령을 내리면 다시 시행은 늦춰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 연방정부 소송 외에도 스태튼 아일랜드 보로장이 뉴욕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 뉴욕주 항소법원에 계류 중인 것을 비롯 최소 6건 이상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뉴욕시 경찰과 소방관 등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업무상 출근을 할 때에도 통행료를 면제해주지 않는다는 방침에 반발, 집단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많은 한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뉴저지 한인 여성 그레이스 유 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가 어제 뉴저지주 법원 앞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그레이스 유 씨의 가족과 뉴욕과 뉴저지를 대표하는 단체 관계자들이 그레이스 유 씨의 심리가 열리기 전 뉴저지주 법원 앞에서 그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뉴욕 한인회와 뉴저지 한인회, 뉴욕 지역 한인회 연합회 등 한인 200여 명이 참석해 그레이스 유를 석방하라, 그레이스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날 법원 심리는 10분이 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됐고 케빈 퍼빈 판사는 다음 심리를 3월 7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명위원회는 이날 유 씨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그레이스 유 씨는 지난 2022년 5월 생후 3개월 아들 살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러나 유 씨와 그의 가족은 순진하기는 여러 병을 지닌 채 태어난 미숙아로 사망은 의학적 문제에 의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차량 절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집 안에 들어가 차 열쇠를 훔친 후 그대로 차를 훔쳐 달아나는 새로운 수법의 절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자동차 절도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2022년에 약 15,644대의 차량이 도난당했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약 1,000대, 2020년보다는 약 4,000대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특히 뉴저지 북부 부유한 교외 지역에서 고급 차량 절도 사건이 증가했음을 반영합니다. 경찰은 절도범이 도로에서 사이드미러가 열려있는, 즉 잠겨있지 않은 고급 차량을 노린다고 설명하며 특히 BMW의 X 시리즈와 알피나 차종의 절도율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근 몇 달 동안 뉴저지주 서밋에서는 집에서 차량 열쇠를 훔쳐 그대로 차를 타고 달아나는 더욱 뻔뻔한 범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밋 경찰국의 라이언 피터스 지휘관은 절도범은 차가 주택에 주차되어 있을 때는 보통 주인이 집 안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들키지 않고 조용히 열쇠를 훔쳐 나온다며 이후 해당 차를 몰고 그대로 훔쳐 달아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절도범과 시민 간의 물리적 다툼이 보고된 사례는 없습니다. 서밋 경찰국은 절도 예방 차원에서 요청하는 주민들에게 3월 1일부터 개인주택 보안 평가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차량 열쇠를 늘 소지하고 주택 등의 잠금 장치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80억 달러를 들여 퀸즈 플러싱에 위치한 시티필드 옆에 카지노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스티브 코엔 매츠 구단주가 퀸즈 지역 개발을 위해 10억 달러를 약정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파크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퀸즈 플러싱에 위치한 시티필드 옆에 카지노와 호텔, 음악 공연장, 녹지 공간 등을 추진 중인 코헨 구단주는 7일 테라스 온 더 팍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퀸즈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해 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스티브 코엔 비서실장인 마이클 설리반은 퀸즈 지역을 대표하는 주요 커뮤니티 리더들과 함께 새 공원과 운동장에 3억 2천만 달러, MTA 전철역 개선에 4억 8천만 달러, 퀸즈 푸드홀 건설을 위해 1억 5천만 달러, 지역개발 프로젝트에 2,500만 달러, 커뮤니티 임팩트 펀드에 1억 6,300만 달러를 투자할 것을 밝혔습니다. We have a community advisory council coming up that'll be later this year. We'll have a ULER process that'll be coming up later this year or next. And so this engagement with our elected officials will continue. And listen, we're committed to making sure that we hit the mark here and deliver a project that the community can be proud of, that Mets fans can be proud of, and we can be proud of.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현탁 퀸즈 할인 회장도 참석해 메트로폴리탄 파크 프로젝트에 대한 지지를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시티필드 인근 부지가 재개발되는 과정에서 히스패닉과 중국 등의 커뮤니티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한인 커뮤니티도 반드시 목소리를 내야 향후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지지의 뜻을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일정 부분 반대하는 한인 커뮤니티도 있어야 되고 단체들도 또 지지하는 단체가 있어서 만약에 여기에 카지노가 들어섰을 때 우리 한인 사회가 어떤 가질 수 있는 베네핏 여기에 일자리가 15,000개 이상 창출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녹지 공간도 생길 수 있는 거고 그 안에 이제 우리 문화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우리가 어떤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 한쪽 한 발 정도는 담그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지를 했습니다. 현재 해당 부지 용도가 공원이라는 점이 메트로폴리탄 파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제시카 라모스 뉴욕주 상원의원과 주 하원에서 제프 오브리 의원이 용도 변경을 허용하는 법안을 상정해야 이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라모스 의원은 어제 세 번째 주민 공청회를 열고 메트로폴리탄 파크 측과 이들과 경쟁하는 피닉스 메도우스의 계획과 함께
이들의 계획에 반대하는 측의 입장을 모두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라모스 의원은 오는 6월 뉴욕주의회 회기가 마무리되기 전에 해당 법안을 상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그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실패와 이스라엘 지원법 부결 등 공화당이 연이은 내부 반란으로 자중질환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6일 국토안보부 장관 탄핵안이 공화당원 4명의 이탈로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어진 대이스라엘 단독 지원 법안 또한 공화당에서 14표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부결됐습니다. 연이은 일부 공화당원의 이탈로 분열이 가중되는 가운데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 더힐 등은 공화당 지도부의 탄핵안과 이스라엘 지원 법안 모두 무리하게 발의됐기 때문에 부결됐다며 지도부를 비판했습니다. 플로리다 출신 마리오 디아자발라트 하원의원은 실패할 것이 뻔한 국토안보부 장관 탄핵안을 의회에 상정한 것은 절대로 좋지 않은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코리 밀스 하원의원은 좌절감을 느낀다며 우리가 왜 미국인이 원하는 것을 한 가지도 할 수 없는 것인가라고 말했습니다. 마크 엘퍼트 의원은 우리가 미국을 위해 옳은 것을 모을 수 있는 응집력과 불굴의 용기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에 따라 마이크 존슨 의장이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력감을 드러냈다는 등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존슨 의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자이며 측근인 까닭에 니키 헤일리 등 경선 후보 등은 이 같은 상황을 트럼프 공격에 이용하는 형국입니다. 마이크 존슨 의장은 지난해 10월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이 공화당 강경파의 반발로 해임된 뒤 트럼프 측의 지지를 얻으며 선임된 인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하마스를 기억하지 못한 데 이어 어제는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콜 총리를 혼동, 고령에 따른 인지능력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뉴욕에서 열린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서 지난 2021년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회고하다 독일 총리를 혼동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헬무트 콜은 내게 수천 명이 총리 취임을 저지하기 위해 영국 의사당에 침입하고 경찰관까지 죽인 사실을 알게 된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독일 총리는 헬무트 콜이 아니라 앙겔라 메르켈이었으며 더구나 콜은 2021년 정상회의가 열리기 4년 전인 2017년 사망한 인물입니다. 당시 메르켈 총리는 2021년 1월 트럼프 지지자들의 연방의회 난입 사태에 빗대어서 이 같은 질문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일 라스베가스 유세에서도 2021년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회고하며 당시 참석했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미테랑 대통령으로 혼동, 주변을 놀라게 했습니다. 또 지난 6일에는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하마스를 기억하지 못해 장시간 머뭇거리는 등 고령이어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인 이민 121년 만에 미국 내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로스앤젤레스의 경찰서장에 한인이 임명됐습니다. SBS 전영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LA시 역사상 최초로 아시안계 경찰국장이 탄생했습니다. 한인 도미닉 체 LA 경찰국 수석 부국장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오늘 캐런 베스 LA시장은 LA시 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도미닉 체 수석 부국장을 LA 경찰국 임시국장에 전격 임명했습니다. My expectation is that Chief Choi will lead the department and have the type of leadership that he's had and he's displayed over 20 years in the department. So I know we're in good hands. 도미닉 체 임시국장은 차기 경찰국장이 공식 선임될 때까지 임시국장직을 맡아 LA 경찰국을 이끌게 됐습니다. 최 임시국장은 지난 1995년 LA 경찰국에서 근무를 시작해 지난 2019년에는 수석 부국장직에 올랐습니다. Moving up to the next step, there's even more responsibility, obviously, but I think we have a solid team of leaders. I have great direction and guidance from the mayor. LA 경찰국은 무려 9천여 명의 경관과 3천여 명의 직원이 일하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경찰 조직입니다. 최초의 아시안, 특히 한인 경관이 LA 경찰국의 수장에 오르면서 미주 한인사에 새로운 역사를 썼다는 평가입니다.
has always valued the relationship. I think the relationship from when I came on in 95 till now has grown immensely with this community. And all I can say is that relationship's going to continue. And I will do everything I can to make it better. 도미닉체 국장은 이번 달 말 은퇴하는 현 마이클 무어 국장의 뒤를 이어 다음 달 1일부터 제58대 LA 경찰국장으로 직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8천 건으로 전주보다 9천 건 감소했으며 전문가 전망치 22만 건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 등과 관련 2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으며 재판부는 혐의가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기준 미국 내 한국 유학생이 4만 6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2.4% 주는 등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지난 2008년 11만 명 이후 약 15년째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한인 여성 조모 씨가 지난달 말 명품 매장 프라다가 임신을 이유로 차별을 가하고 항의하자 보복으로 해고했다며 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1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중국계 57세 남성이 미국의 핵미사일 탐지 기술을 훔친 혐의로 어제 연방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지난 6일 밤 8시 반쯤 용커스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생후 2일에서 3일이 된 것으로 추정되는 신생아가 버려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1일 오후 1시쯤 브롱스 마운트 호프에 정차 중이던 경찰 순찰차에서 경찰 무전기와 전자장비 등이 도난당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으며 어제 경찰이 용의자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연일 최고치를 찍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가격도 급상승해 4만 4천 달러 선을 회복, 조만간 5만 달러를 돌파할지 주목됩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3도, 최저 기온은 43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57분, 해 지는 시간은 5시 23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시민참여센터가 2024년 풀뿌리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할 고등학생들을 모집합니다. 뉴욕과 뉴저지에 거주하는 9에서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한인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분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프로젝트와 캠페인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참가 학생들은 5월 31일부터 10월 25일까지 22주 동안 선출된 공무원 및 연방의회 구성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됩니다. 3월 29일까지 모집하는 풀뿌리 인턴십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하기 위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2월 10일까지 실시됩니다. 국외부재자 신고서 제출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공관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도 가능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신고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2월 10일까지 등록을 마쳐 2024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가신다고요? 한국에서 오셨다고요? 유니온 전당포에 오셔서 쇼핑도 하시고 경비도 벌어가세요. 롤렉스, 카르티에, 구찌, 다이아가 박힌 보증서가 있는 각종의 보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상담도 받고 눈으로 직접 보세요. 소자본으로 보석상을 운영하고 싶으시면 유니온 전당포를 찾으세요. 전화 718-461-8949. 43년 전통의 명품 다이아몬드 킴스 보석에서 스페셜 세일을 진행합니다. 전화 212-575-2317번 또는 855-260-4700번으로 문의주세요. 이상으로 2월 8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